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오늘도 우리가 2회차까지 결과를 한번 집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평균값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 야, 이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쉽게 냈다고 판단했거든요. 1회부터는 2회, 왜냐면 한 3개 컨텐츠가 좀 타성에 젖은 걸 냈어요. 그러니까 1회부터 8월까지 사이에 타성에 젖은 걸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성에 젖었다는 게 신규생들한테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10%는 변함이 거의 없어요. 이건 뭐 전체 최고점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희 조교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상위 10%의 변화는 거의 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가 이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개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진짜 날밤을 샐 정도의 각오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9월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3 때 공부 시작했다는 얘기거든. 고1, 2 때는 이제 펑펑 놀다가 고2, 3 때 이제 3학년 들어와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갑자기 3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는 관심 없다가 고3 때, 나 서울대 의대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 중에 3개월만 해도 성과를 냈죠. 정말 개 중에. 그냥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균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 자체에서 지금 생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수강생 중에 현장에 응시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이제 익숙한 컨텐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위 10% 분들은 이제 자기가 지금 1회, 2회 때에서 대충 이제 어디서 점수가 좀 나가는가, 좀 어디서 좀 점수가 못 맞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평균값이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지 사실은 그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뭐 35점부터 그죠? 뭐 18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쭉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점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마음으로는 합격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전략을 나오면 대박이다. 방송을 잘 선택한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그분들이 타강사 밑에서 공학 공부를 했다면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내가 기층적으로 공부가 좀 안 돼 있는데 뭘 찍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강사가 그냥 뭐 흔히 말하는 그물만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은 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제 컨텐츠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거지만 반면에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시고 뭔가 이렇게 공부가 좀 내가 미진했다. 사실은 나 솔직히 전반기 때는 뭐 놀았든 일했든 어쨌든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3개월 정도도 아니죠. 3개월도 아니에요. 이제 9월이 중반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잘 찍으셔야 돼요. 잘 찍으셔서 찍은 걸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18점 맞더라도 시험장에 가서는 50점 넘기겠다. 왜? 해준 거에서 나오니까. 그런 걸 기대한다면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저한테 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심란해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더 소홀히 하시다가는 여러분 인생에서 교원 합격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을 해서 상대평가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먼저 팩트를 체크하고 거기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 팩트를 체크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고 상대방을 뭐 부정적으로 몰아세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맹랑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밖에 합격을 못하는 시험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공시사를 하거나 우쭈쭈쭈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을 해서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늦게 왔다. 내가 아차 싶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강사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오는 문화 참견, 제가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노량진에서 왜 제 문제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런 지점이 있거든. 아무리 다른 강사 밑에서 공부했다고 보세요. 제 문제가 쉬운가? 이상하다. 나도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해도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제 문제들은 특정 연구자, 특정 학교 특정 학계를 겨냥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를 염두하고 만들기 때문에 기성적으로 가르쳐온 강사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인지하고 그게 박명성 강사의 매력이라고 느끼신다면 잘 외우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이제 점수가 좀 기복이 있다. 선생님 저번엔 40점인데 이번에 뭐 38점 맞았어요. 저번에 49.1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48점을 맞았어요. 이런 분들은 문항별로 보셔야 돼요. 문항별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문항별로 이제 봐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항 안에서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본인이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화법에 6번 문제가 이게 좀 어떤 사람은 뭐 어서 문법에 뭐 3번 문제가 그랬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컨텐츠 때문에 틀린 건지, 내용적인 거 좀 틀린 건지, 아니면 강사가 만들어준 포맷 때문에 틀린 건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걸 개별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오답 노트라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시험 자체에다가 체크를 해서, 빨간색이나 이거 체크를 해서 자기만의 그런 시행착오를 잘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상위 10%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리 수강생 분들이 상위 10%가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노량진에서 제가 특목고예요. 특목고는 아무나 가지 않잖아요. 시험을 보고 입학 성적 따져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좀 뽑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체계를 저는 제 수업에서도 지향을 해요. 그래서 만인이 좋아하고 제가 일타로서 칭송받는 그런 강사가 아니라 정말 우수한 수강생분들을 끌고 가서 그죠? 상위 10%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강사. 상위 10%는 원래 수강생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수한 사람들을 상위 10%에서 내보내는데 90%가 떨어진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셨다 그 자체에서 상위 10%.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학벌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제로예요. 대신에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조금 공부를 시키게끔, 그죠? 공부를 하게끔 제가 뭐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부를 했는데도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분의 아킬레스건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올린다는 거죠. 입학 성적 따져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알아서 잘 되는 강사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채워서 합격에 도달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이 문제인 건지, 지구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강사를 잘못 만나서 문제였던 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3회차 출제를 할 때는 또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3회차는 또 출제를 했는데 좀 변화를 노려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점수 폭이 글쎄요,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3회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점수가 저조하게 나와서 아직은 공부가 좀 올라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네요.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한 3문제 정도는 기입형하고 서술형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제가, 그럼 3문제면 벌써 한 1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점은 만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내 기준에서. 근데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야.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조금 제가 혼란을 좀 가졌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항상 느끼는 건데 이쪽 그룹, 그러니까 상위 그룹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진 그룹인데 이쪽 그룹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시험을 반향 일으켰을 때 가장 데미지가 심하게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막대 그래프에 양적 대비 이렇게 보세요. 표상 잘 나오죠? 논리적 표상 잘 나오잖아요. 뭐가 격차가 커요? 이게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충격파가 오면 이들은 내가 봐서 합격할 사람들이야, 이미. 이들은 합격할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항상 자기 위치를 사수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란 말이지. 조금 뭐 익숙한 거 나오면 올라가고, 조금만 낯설게 되면 툭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이쪽 그룹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그룹에 좀 속해 있다라고 하신다면 마음을 조금 잘 잡수셔라. 합격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고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되는데, 참 이런 수강생분들이 제일 보기 싫어요. 뭐냐? 선생님 제가 될까요? 선생님 제가 뭐 20점밖에 안 나오는데 될까요?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 응? 뭐 하려고 저한테 왔어? 저는 합격시키려고 정말 죽을똥살똥 하는 사람인데,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노량진에서 1등이다,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강사다, 이딴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꼭 성과, 즉 합격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디 그룹에 속해 있든 본인의 위치를 잘 인지하시고, 알겠죠? 또 거기서 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남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10월, 11월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2달 남은 거죠. 그 2달 잘, 아시겠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2달만 잘 하시면 30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안내를 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이번 3회차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비슷하게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한 41, 2점 평균값이 한 41, 2점 정도로 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파이팅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3회차 해설 들어갈게요.